꽃을 삽목을 해서 꽃을 피워드리고 있어요. 솔가지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솔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을 송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은 이렇게 피는 거고요. 보통 4월에서 6월에 많이 핍니다. 그리고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곳에 놓으셔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면 이렇게 옆으로 번식을 하면서 줄기들이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 줄기들을 잘라서 삽목을 하는데요.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 자체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과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육과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삽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마디 쪽을 이렇게 단번에 자르셔가지고 이거를 삽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줄기 부분은 그대로 놓으셔서 이렇게 줄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셔가지고 이제 삽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마디를 좀 잘라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꽃이 피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밑에 줄기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꽃 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저분한 거 좀 따주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잘라서 요 줄기로 삽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기 옆에 가지가 뻗었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곳이 처음에는 이렇게 연하지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월동한 것들은 이렇게 목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요. 사시사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철 채송화라고도 하고요. 이 잎 길이는 보통 한 5cm에서 6cm 정도 되거든요. 이 잎 길이는. 그리고 만지면 오동통통하답니다. 그래서 약 겨울에도 월동을 하기 때문에 예쁘고요. 화단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돌 이런 걸로 이렇게 정원을 꾸미신 분들은 그 사이사이에 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엽국을 잘라서 그냥 꽂기만 하면 관리가 필요 없어요. 가지로 뻗어 나온 것들은 가지에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줄기로 자란 것들은 이 줄기 부분을 잘라서 해주시면 돼요. 작년에 삽목을 해서 이렇게 자랐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큰 데다 했으면 이게 또 이렇게 자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분에서 바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좀 잘라서 삽목을 하시면 좋겠죠. 삽목을 할 때는 이렇게 목질화된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목질이 안 된 것들은 좀 이렇게 먼저 젓가락으로 좀 찔러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식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꽃도 피고 이래서 예쁘답니다. 고객들이 꽃을 사러 오면 또 선물로도 이렇게 하나씩 드린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꽂기만 하기 때문에 참 쉽죠. 자,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물을 다 심고 난 다음에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흙을 담고요. 물을 미리 이렇게 적셔 놓습니다. 적셔 놓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는 좀 음지에다가 놓으시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번 뽑아보시면 뿌리가 내려가지고 아주 실뿌리처럼 내려 있거든요. 하나의 화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꼭 이렇게 찔러가지고 넣어주시면 하나의 화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의 화분에서 이렇게 많은 송엽국이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장독단지에다가 해놔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당이 있고 여유 공간이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잘라서 그 자리에다 그냥 흙을 꽂아도 나오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가리는 게 없어요. 아무 흙에다 그냥 이렇게 해놔도 잘 자라요. 다육이는 마사를 좀 많이 들어가서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마사를 그렇게 비율을 많이 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끼워만 놓으면 알아서 잘 자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만약에 놓으신다면 바람이 좀 잘 통하고 이렇게 꽃들이 피려면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베란다 밖에서 키우셔도 참 좋아요. 뿌리가 잡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화분에다가 하나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포트 화분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하나씩 선물을 해주시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꽂으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예쁜 꽃을 이제 봄이 되면 4월부터 피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예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삽목을 한번 지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난 것을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짝 이 흙이 들어갈 부분을 잘라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놓으시면 이제 꽃들이 예쁘게 나중에 피겠죠. 근데 여기는 꽂을 데도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흙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밑에서 뿌리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흙을 약간 이렇게 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채취해온 송엽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한 며칠 있으면 뿌리를 다 내려서 초록초록하니 이렇게 예쁘게 다 모여서 한 가족을 또 이루겠죠. 자, 오늘 이렇게 송엽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육이과라서 물을 또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약간 삐들삐들할 때 물을 듬뿍 주시면 송엽국이 다시 아주 통통한 송엽국이 된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찬바람을 맞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워서 행복한 일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송엽국 삽목을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반려식물로 키우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